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코비의 TV 구독자님의 제보 사연이고요.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 우선 저는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볼 이야기는요, 기존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에서 사람 죽은 집 또는 귀신 나오는 집, 그런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현업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부산 연산동에서 겪었던 이야기고요. 오피스텔이 즐비하는 지역에는 어디나 그렇듯 성을 사고 파는 그런 불법 업소들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곳을 중개해준 중개인들은 아름아름 알 수도 있겠죠. 때는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저한테도 이제 한 남성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 어플을 보고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건데, 연산동에 있는 모 오피스텔의 월세 매물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제가 그 손님을 저희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사무실로 오고 나면 제가 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그 손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여러 방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한번 사무실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그냥 그 오피스텔만 확인하면 된다고 거기 1층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그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대로변에 잠깐 주차를 하려고 이제 차를 대고 있는데, 창밖에 그 오피스텔 1층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담배 피고 있는 남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흡사 범죄도시 영화 보면 초롱이 나오잖아요. 그 초롱이랑 거의 흡사한 복장이었는데 온 팔뚝에 문신을 가득 채운 두 남성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불량스러운 태도와 외양을 보면서 보자마자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손님은 손님으로 보자 하고 이제 내려가지고 인사를 드린 뒤에 보러 들어가실까요? 하고 그분들이 보셨던 방을 비밀번호로 눌러가지고 함께 들어갔어요.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자 두 분이서 그 방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뭐라고 두 분이서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보시라고 하고 그분들이랑 조금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속닥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귀에 살짝살짝 들렸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였냐면은, 아니 이쪽에다 이렇게 침대 두고 여자애들 저거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딱 느낌적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 소위 여자 장사하는 남자들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뭐랄까? 일반적으로 자취방을 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구도라든지 해오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잠시 뒤에 이제 방을 잘 봤다면서 복도로 나오더니 갑자기 자기 친구도 여기 살고 싶은데 여기 방이 몇 개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확신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있구나. 근데 만약에 방을 여러 개를 계약을 해서 당장에 이제 중개 수수료만 생각하는 중개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이랑 빠르게 계약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계약을 다 해놓고 거기가 불법 업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집주인이 알게 됐을 때는 분명히 계약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남자들은 막 복도에서 지금 당장 이 방 계약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일반적인 손님들이었으면 가계약금이라도 받고 헤어졌을 거예요. 저도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뭔가 입장 곤란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계약해놓고 나면.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막 둘러대면서 제가 연락드린다고 하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돌아와서 제가 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차 문 닫는 사이에 밖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 씨발 저 개같은 년. 저는 그때까지 어쨌든 지금 손님 응대는 끝난 거니까 진상 하나 피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일 끝나고 사무실 문 닫고 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아까 전에 그 남자 같은 거예요, 번호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야, 다짜고짜 반말로 야
이러길래 제가 네? 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전화기 건너에서 하는 말이 연락 준다며 왜 안 줘? 이러면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살짝 겁을 먹었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그 집주인이 바빠가지고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 연락되면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일단 너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 방 하나당 수수료 100 정도 줄 테니까 방 남는 것 좀 중개 좀 해줘봐. 너도 돈 벌고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을 했죠. 죄송한데 집주인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건데 자기 집에서 그런 영업하는 거 알게 되면 나중에 계약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응?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 떠벌리면서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집요하게 계약 좀 하자고 막 그렇게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다른 곳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너 후회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첫 시작은요. 알 수 없는 누군가한테 저희가 영업하기 위한 광고 플랫폼을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플랫폼 그리고 막 구청 같은 데다가 저희가 허위매물 광고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막 신고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막 확인 전화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동산으로 사무실에 시키지도 않은 음식들이 막 현장 결제로 잔뜩 배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제 핸드폰으로 몇십 통씩 각종 불법 광고가 막 문자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메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웬일인지 그날부터는 이상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부동산으로 몰려왔거든요. 남자 손님들인데 딱 봐도 되게 불량스러워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 보여달라, 저 집 보여달라 이러면서 계속 저를 막 이리저리 빙글빙글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엔 계약도 안 하고 마지막에 뭐 이딴 방들만 보여줘 이렇게 빙빙 돌다가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 번이고 그런 괴롭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개사분한테 이제 억울함을 토로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요. 그러자 그분께서 하는 말이 그 사람 그냥 나한테 한번 토스를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좀 제정신 아닌 사람들 같다. 괜히 내가 피해주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이랬더니 일단 그 사람들한테 내 연락처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하는 수 없이 저는 진짜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그 남자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어디 부동산입니다. 저번에 연락드렸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계약은 못하고 그런 방 구해드릴 수 있는 다른 분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하고 그 지인분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집요하게 그 사람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지인분께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을 다 계약을 시킨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때 왔던 그 MZ조폭들이 한 번에 계약한 방이 오피스텔 한 10개 정도 가량이었대요. 한 번에 계약한 방이.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요즘 MZ조폭들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조폭이 아니에요. 한번 사람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교묘하게, 집요하게 괴롭혀요, 진짜.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 이웃집 사람들이 평범한 이웃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옛날 조폭들은 또는 옛날 불법 영업장들은 우리 일반의 삶과 많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삶 주변에 상당히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이 이야기를 말씀드려봅니다. MZ조폭들이랑 웬만하면 엮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